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2월 27일 개해 두번째 기사 1436년 명정통 1년 훈이 통감을 문신들에게 나누어 주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2월 27일 개해 세번째 기사 강도질을 한 장금광을 참형에 처하다. 그대로 따르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2월 28일 각자 첫번째 기사 임영대군의 집에 거둥하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2월 29일 을축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2월 29일 을축 두번째 기사 정척에게 함길도 평안도 황해도의 산천 형세를 그려오게 하다. 지승문원사 정척에게 명하여 상지와 화공을 거느리고 함길도 평안도 황해도에 가서 산천의 형세를 그림으로 그려오게 하였다. 상지는 지사를 말한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6월 30일 병인 첫번째 기사 지편전으로 하여금 역대 제왕의 인재 등용을 상고하여 아르게 하다. 상첨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여러 성지에게 이르기를 의견을 올린 사람이 말하되 전선의 임무는 임시에 맡을 만한 사람을 보아 임명하라 하니 이 말이 어떠한가. 지편전으로 하여금 역대 제왕의 사람 쓰는 법을 상고하여 아르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3월 1일 정묘 첫번째 기사 햇놀이 하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3월 1일 정묘 두번째 기사 연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3월 1일 정묘 세번째 기사 종가무가 사람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다. 일본 축주의 종금의 아들 종가무가 사람을 시켜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3월 2일 무진 첫번째 기사 상첨을 받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3월 2일 무진 두번째 기사 병주에서 도성의 파수 문제에 관해 아뢰다. 도성 경수소에 파수하는 군사의 수요는 적은데 문 밖에는 가로가 사방으로 통하여 능히 도적을 잡지 못할 뿐 아니라 문을 닫은 후에 검찰하기도 또한 어려우니 더욱 허술하게 됩니다. 원컨대 도성의 내외 경수소를 협파하고 다만 궁국심처의 13개소만 남겨두어 매 1소마다 5원 2인과 별군 5인을 두되 시위군이 번상할 때는 시위패 3인을 차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파수하게 하고 순간으로 하여금 거전대로 검찰하게 할 것이며 또 경성 안 두 길로 나누어 다니면서 순찰하게 하는 까닭으로 각각 5경 안에 두루 다니지 못하게 되니 그러므로는 4길로 나누어 내금이 별시위 갑사방패 등으로 나누어 3패를 만들어 초경 3점에서 2경까지 한 패를 맡고 3경까지 한 패를 맡고 4경과 5경까지 다시 한 패가 맡아 다니면서 순찰하고 각 경에 사변이 있고 없는 것을 그날의 감순하는 절제사에게 알리게 하되 만약 능히 도적을 잡은 사람이 있으면 군사는 30일을 근무로 인정하고 군인은 1년을 휴가로 주며 경수소에 파수하는 군사가 능히 도적을 잡은 사람이 있으면 별군을 1년은 휴가를 줄 것이며 만약 동문 남문 밖의 순간이라면 매 경에 다니면서 순찰하는 것을 제비하고 혹 초경 2경이거나 혹 3경이거나 혹 4경에 뜻밖에 순행 교찰하게 하고 그 이미 만들어 놓은 경수소는 이웃에 있는 인후로 하여금 수줍 간수하게 하며 만약 문 밖에 유숙하여 거둥하는 일이 있으면 방 리의 사람을 헤아려 정하여 직숙하면서 비여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3월 3일 기사 첫번째 기사 동계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3월 4일 경우 첫번째 기사 과거에서 사슬을 시험 과목으로 하자는 허조의 상언 상첨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판중주원사 허조가 아뢰기를 사서는 의리의 연언이요 초학의 문호입니다. 이러므로 성족에서는 생원시와 논가에 모두 사서의의를 시험했으니 그 학문을 권장하는 뜻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사서의의를 여타의 일로 여겨 사서를 읽지 아니하고 장옥에서까지 만약 1인이 먼저 제술하면
혹 5, 6인에서 10여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서로 그대로 따라 하고 다만 몇 글자만 고쳐서 쓰게 되니 사관된 사람도 사서의 의의를 옳고 그런 것은 살피지 아니하고 오로지 경의의 좋고 나쁜 것으로서 시험해 뽑음으로 요행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있게 되니 이러므로 독실하게 공부한 선비가 있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시는 원컨대 고시할 즈음에는 먼저 사서의의를 옳고 그른 것으로서 그 거추를 정한 후에 경의의 좋고 나쁜 것으로서 그 고하를 정한다면 학자들이 경의의 의의를 한쪽만을 버릴 수 없음을 알고 학업에 건실할 것입니다. 하며 임금이 우부성지 김돈과 동부성지 권채 등에게 명하여 집현전 당상과 함께 의논하여 그 폐단을 계획하게 하고 이내 교지를 내리기를 지금 과거는 책을 금하는 영이 이미 엄중한데도 과거 보는 사람이 제배의 저술한 것을 다투어서 초집이라 이끌고 심한 사람은 의복 안에 쓰기도 하고 그 심이 비루하다고 하였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3월 5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실록 71권 세종 18년 3월 5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어흥현감 황중선이 하직하다 임금이 불러보고 말하기를 그대는 가서 내 뜻을 저버리지 말라 하였다. 세종실 71권 세종 18년 3월 6일 임신 첫 번째 기사 근정전에서 조의를 받다. 세종실록 71권 세종 18년 3월 7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실록 71권 세종 18년 3월 7일은 개유 두 번째 기사 야인 8명에게 의복을 내리다. 올영합의 지휘 고두리토 등 8인에게 의복과 신을 내려주었다. 세종실록 71권 세종 18년 3월 7일 개이운 세 번째 기사 야인의 종이 된 사민의 거치에 대해 의논하다. 한길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지금 도순 검사가 병조에 공문을 보내와 경인년에 본국 사람 파두 남자 상좌 등이 야인에게 사로잡혀 가서 야인과 혼인하여 달갑게 여기며 저들을 따르면서 나라를 저버리고 어부의를 잊고 있으니 상컨대 김오미의 예의에 의가에 찾아오게 하소서 하므로 의정부와 각조로 하여금 함께 의논하기 아니 혹은 말하기를 오미는 이미 본국으로 돌아왔으니 이 무리도 또한 마당에 찾아와야 될 것입니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끝내 마당에 찾아올 것이므로 그 패단의 시초를 막아야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오미와는 형세가 실로 같지 않습니다. 오미는 본래 그 주인이 없었고 그 사람이 제가 옴으로 인하여 잡아 두었지만은 이 사람은 각각 그 주인이 있는데 지금 갑자기 찾아오게 한다면 원망하는 사람이 반드시 많을 것이며 우리의 변경 고울도 또한 튼튼하지 못하니 잠정적으로 변경이 조금 튼튼함을 기다려 점차 찾아오는 것도 또한 늦지 않겠습니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경인인에 사로잡혀간 사람이 유독 이들 3인뿐만이 아니니 참건대 권도에 따라 생각밖에 두소서 하여 의논이 부산하고 능히 귀일하지 못하였다. 내 생각에는 오미가 처음 사로잡혀 가서 오랫동안 저 땅에 살고 자신이 천호가 되어 마음대로 행동하여 이를 저지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늙은 어머니가 가까운 땅에 있는데도 오히려 다른 마음을 품고 나라를 배반하고 의의를 잊고는 한 번도 와서 보지 않았으니 그 죄는 심히 커서 의리상 용납할 수 없으며 마땅히 법에 처하여 장래의 사람을 징계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변장이 고나에 와서 조의하게 하였으니 갑자기 목을 벨 수는 없고 잠정적으로 그를 용서하여 전라도에 안치시켜 어머니와 자식으로 하여금 한 곳에 모여 그 생명을 보존하게 했으며 태종 때 한 영리가 사로잡혀 가까운 지경에 살면서 달갑게 저들을 따르고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으므로 유사가 찾아와서 중한 법에 처하기를 청했으나 태종께서는 헌단을 만들 수 없다 하면서 이를 생박 밖에 두어 버리고 묻지 않았는데 지금 파도 등 3인은 야인의 종이 되어 가고 머무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오미가 천호로 있었던 것과 비할 것이 아니다. 또 3인의 친족에 가까운 지경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 만약 늙은 어버이가 가까운 곳에 있는데도 와서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어리를 들어 찾아와서 대의를 알게 하며 옳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변경의 이런 진실은 먼 곳에서는 헤아리기가 어려우니 도절제사와 경원, 회령의 두 부사와 함께 자세히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종실록 71권 세종 18년 3월 8일 갑술 첫 번째 기사 강원도에 강모하러 가다.
임금이 강원도에 강무하러 가니 대간 각 일명과 종친, 부마, 병조의 대소, 무신이 호종하고 무무백과는 흥의문 밖에 공경이 전송하였다. 경기감사 김맹성 도사 송취 찰방 신한 양주 목사 안소지가 경상에서 맞이하여 알련하였다. 세종실록 71권 세종 18년 3월 8일 갑술 두 번째 기사 강무할 때 사자위로 하여금 호위하게 하다. 매양 강무할 때는 용감한 군사 100명을 뽑아 의가 앞에 막아서 호위하여 흉악한 짐승들이 충돌함을 방비하게 하고 명칭을 사자위라 하니 짐승을 굴복시킨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세종실록 71권 세종 18년 3월 9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영평들에서 사냥하고 굴동에서 유숙하다. 현감 이사정이 경상에서 맞이하여다. 굴동에서 유숙하였다. 세종실록 71권 세종 18년 3월 10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철원들에서 유숙하다. 강원도 감사 유계문 도사 이충로 철원부사 권서가 경상에서 맞이하여 알련하였다. 말헐천가에서 유숙하고 명하여 검후로는 강무할 때 경기 강원도의 수령관은 경계를 넘어와서 문안하지 말게 하였다. 세종실록 71권 세종 18년 3월 11일 장축 첫 번째 기사 회양의 남국 등처에서 사냥하다. 회양부사 김유양이 경상에서 맞이하여 알련하였다. 송간에서 유숙하고 하교하기를 군대가 출동하는 사이에 어찌 질병이 나고 배고프고 추위에 떠는 사람이 없겠는가. 만약 미처 구원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생명이 끊어지게 될 것이니 검으로는 미처 구려하지 못하여 길에 버리게 된 사람은 그만이겠지만은 아직도 구원할 만한 사람은 모름지기 즉시 구하여 죽게 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실록 71권 세종 18년 3월 10일 무인 첫 번째 기사 회양을 귀출산에서 유숙하다. 한사리에서 유숙하였다. 세종실록 71권 세종 18년 3월 12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예문대작 윤회의 줄기 회의 자는 청경이며 본관의 무송이니 윤소종의 아들이다. 나이 겨우 10세에 통감 감목을 능히 외웠고 총명하고 민첩함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다. 신사년의 과거에 겁제하 여러 번 옮겨 조화정은 이조 병조의 조화랑과 이조 예조의 정랑과 지승문원사를 거쳐 변정도감이 되어 송사를 판결함이 공명하고 진실하였으며 정유년에는 대은에 임명되었다. 태종께서 일찍이 회에게 이르기를 경은 학문이 고금을 통달했으므로 세상에 드문 재주이고 용렬한 무리의 비교가 아니니 경은 힘쓰라 하였다. 조금 후에 회를 병조 참의로 삼아 항상 가까이 모시게 하고 매양 순정한 유학자라 일컬었다. 이민년의 어떤 사건으로서 파면되었다가 조금 후에 집현전 부제학으로 임명되고 계면년에 동지 우군 총재에 승진되어 예문제학을 지내었다. 임자년에 어머니 사항을 당하였으니 기복시키니 전문을 올려 굳이 사양했으나 윤화하지 아니하고 얼마 후에 대제학으로 임명되었다. 찬성이 수를 즐기니 두 임금께서 여러 번 꾸짖어 검하게 하였으나 오히려 능히 그치지 못하였다. 가비년에 여러 유신들을 집현들에 모아 통감 훈의를 찬집하였는데 회에게 명하여 그 일을 주관하게 하였다. 회는 품질을 알았는데 병을 참고 종사하더니 두 번 해가 바뀌어 겨우 마치자 병이 날로 위중하였다. 임금이 의원을 보내어 진찰하게 하고 또 내 스스로의 좋은 약을 내려주어 줘서 보호하게 하다 돌아가니 나이 57세이다. 조회와 저자를 정지하고 조문하고 무의를 내려 사죄했으며 동군께서도 또한 취재하였다. 문도란 시호를 내리니 학문에 부지런하고 묻기를 좋아함을 문이라고 마음을 능히 의리로서 제거함을 도라한다. 두 아들이 있으니 유경련과 유경원이다. 세종실록 71권 세종 18년 3월 13일 김효 첫 번째 기사 회양의 산에서 사냥하다. 증군께서 내사를 보내 문안하였다. 세종실록 71권 세종 18년 3월 13일 김효 두 번째 기사 조카와 간통한 이석철의 아내 유씨를 추국하게 하다. 사무에서 아뢰기를 별시위 이석철의 아내 유씨가 그의 조카 유중인과 간통했습니다. 하며
의금부에 명하여 이를 추국하게 하니 사람들이 혹말하기를 중인이 지난번에 아버지의 기첩을 간통했는데 지금 또 이와 같으니 풍속을 손상함이 심한 편이다. 죽여도 남을 죄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유씨는 지중주원사 유원지의 딸이요 중인은 유원지의 손자이다. 세종실록 71권 세종 18년 3월 14일 경진 첫번째 기사 회양의 돈산 근처에서 사냥하다. 전호군 김용이 사장에서 절하고 알려냈는데 나이가 87세이다. 그는 곧 태종의 원종 공신님으로 옷과 술과 고기를 내려주었다. 세종실록 71권 세종 18년 3월 14일 경진 두번째 기사 의정부와 육조에서 문안하다. 호조판서 심도원을 보내어 문안하였다. 세종실록 71권 세종 18년 3월 15일 신사 첫번째 기사 회양 송간들에서 사냥하고 적산에서 유숙하다. 세종실록 71권 세종 18년 3월 16일 이모 첫번째 기사 철원들에서 사냥하고 대야잔들에서 유숙하다. 세종실록 71권 세종 18년 3월 16일 이모 두번째 기사 정갑손에게 명하여 이석철의 아내와 유중인을 추액하게 하다. 세종실록 71권 세종 18년 3월 17일 개미 첫번째 기사 철원 남쪽 마장의 들에서 사냥하고 영평의 들에서 유숙하다. 강원감사 유계문과 도사 이충무가 하직함으로 각각 옷 한 벌씩을 내려주었다. 영평의 들에서 유숙하였다. 세종실록 71권 세종 18년 3월 18일 갑신 첫번째 기사 포천의 들에서 사냥하고 매장원 앞들에서 유숙하다. 세종실록 71권 세종 18년 3월 19일 을유 첫번째 기사 대궐에 돌아오다. 세종실록 71권 세종 18년 3월 19일 을유 두번째 기사 적인을 체포하여 바친 대마조 태수 종정성에게 포상하다. 사람을 보내어 치서하기를 지난 갑이년 9월 사이에 본도 사람 대랑, 이랑 등이 나의 문인을 받지 않고 귀국하여 전라도 등처에 이르러 인물을 살해하고 왔으므로 지금 대랑과 이랑의 머리를 베어 보내며 또 듣건대 본도 사람 언오랑 등이 나의 문인을 받아가지고 부산포에 이르고 고기를 낳고 돌아오다가 거제 지세포 등처에 이르러 바닷가의 산기슭 사이에서 귀국의 인민을 붙잡아 의복과 양식을 모두 빼앗아 왔으므로 모두 잡아서 보냅니다 하였다. 예조에서 이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정승이 본국의 명령을 받들어 적인을 체포하여 머리를 베어 바치고 또 언오랑이 제주 인민의 의복과 양식을 빼앗은 일은 일찍이 거론하지도 않았는데 아울러 잡아서 바쳤으니 마땅히 포상의 언전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청컨대 정승에게 쌀콩 합계 200석과 소주 20병을 내리고 그 사계에게도 또한 의복과 신 면포를 차등있게 내리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이내 예조로 하여금 서신을 만들어 정승에게 의사를 전하기를 조카가 적인을 의리에 의가하여 법에 처하고 전인으로 회보하니 임금께서 매우 이를 가상하게 여겨 특별히 쌀과 콩을 내리시고 또 언오랑은 횡행하면서 도둑질을 했으니 법에 의가하여 마땅히 징계해야 될 것이지만은 임금께서 조카의 성의를 가상하게 여겨 죄를 면하고 돌려보낸다 하였다. 세종실록 71권 세종 18년 3월 20일 병술 첫번째 기사 예의 지신 강승 등을 석방하다. 명하여 이의 이예 이지 이신 이강 이승을 석방하여 그들에게 서울과 지방에서 편리한 대로 있게 하고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의 등의 죄는 관계가 심히 중대하므로 경솔히 용서할 수 없는데 해를 넘기기도 전에 모두 석방에 용서하시니 악을 징계할 수가 없습니다. 삼가바라옵건대 언명을 환수하여 두 사람을 경계하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71권 세종 18년 3월 20일 병술 두번째 기사 숙무와 간통한 유중인을 처벌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유중인이 숙무 소앙을 간통한 것은 일이 강상이 관계되는 바가 경하지 않으니 마땅히 대감과 형조로 하여금 잡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71권 세종 18년 3월 21일 정해 첫번째 기사 정설을 보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71권 세종 18년 3월 21일 정해 두번째 기사 의, 예, 지 등의 석방을 초래할 것을 의금 사헌부에서 아뢰나 불허하다. 사헌부 지평 홍심이 아뢰기를 지금 이의
이에 이지, 이신, 이강, 이승 등은 모두 서울과 지방에서 편리한 대로 살게 하시니 신등은 가만히 생각하건대 의 등의 범죄가 심히 중대한데도 일찍이 해를 넘기기 전에 은혜로 용서를 받게 되니 실로 타당치 못한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의 등은 어리석고 미혹함이 심한 사람이다. 처음에는 논죄하지 말고자 했으나 그대들이 굳이 청한 까닭으로 밖에 물리쳐 쓰지 아니한 지가 지금 이미 오래되었으니 또한 징계해야 될 만하다. 그대들은 다시 감히 말하지 말라 하였다. 심히 또 아뢰기를 외방에서 편리한 대로 있게 하는 것도 오히려 다행한 일인데 원컨대 서울에 출입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고의로 범죄한 것이 아니고 실상은 어리석은 미혹한 때문이니 지금 비록 이를 용서하더라도 어찌 어리에 해롭겠는가. 또 익안대군은 왕실의 의친이므로 그 수는 영구히 끊을 수 없다 하였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3월 21일 정행 세 번째 기사 상제를 마치게 해달라는 이변의 상소문. 지난 기유 2년에 아버지 상복을 입은 지 겨우 9월이 되자 특명으로 관직을 제수하심으로 슬픔을 무릅쓰고 종사하여 자식의 도리를 결하여 지금까지 슬픔이 쌓이는데 또한 전년 8월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며 염하게 생활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생각하면서 망극한 정을 조금 펴보려 했사온데 겨우 7개월이 지나다 특별히 성상의 은혜를 입어 호군의 직책을 또 제수하시니 황궁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며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갈 수도 없습니다. 신의 직임은 그것이 국가에서는 진실로 큰 관계가 없는데도 이미 아버지 상기를 줄이고 지금 다시 이와 같이 하여 양친의 상을 모두 상제를 마치지 못하게 되니 신이 어찌 부끄러운 얼굴로 조정의 반열에 서서 효도로서 다스리는 정치에 누를 끼치겠습니까. 상가 바라건대 장명을 환수하여 상제를 마치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3월 22일 무장 첫 번째 기사 평안도에서 온 조아이정 최윤덕을 이경기로 하여금 맞이하게 하다. 홍제운에 가서 맞이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3월 22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의, 예, 지 등의 석방을 거부할 것을 사관원에서 아뢰다. 청컨대 이의, 이예, 이지, 이신, 이강, 이승을 석방하지 마소서 하였으나 윤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3월 22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첨지돈영부사의 반열을 상참에 함께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첨지돈영부사의 반열이 집현전 부제학의 위에 있는데도 상참에 참여하지 못하니 타당치 못한 일입니다. 그러므로는 모두 상참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3월 23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3월 24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3월 24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임영대군의 집으로 옮겨 거처하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3월 25일 신묘 첫 번째 기사 평안도 감사에게 방어를 튼튼히 할 것을 전지하다. 지금 최윤덕의 올린 말에 여연으로부터 의주에 이르기까지 7업의 연변에는 이미 목책을 설치한 곳이라 염려할 것이 없지만은 그 인가가 드물고 목책을 설치하지 않은 곳에는 올 봄에 모두 내지로 옮겨드리게 하여 뜻밖의 환란에 대비하게 되겠습니다 하니 그 계정은 진실로 좋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건대 전일에 강가 지역에 거주하는 백성이 강을 건너가서 농사를 지어 그 생업을 넉넉하게 했었는데 근래에는 변경이 평온하지 못하므로 강을 건너가서 농사 짓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으니 진실로 불쌍히 여길 만하다. 지금 또 강제로 옮겨 살게 한다면 백성의 마음이 부동하고 이로 인하여 산업을 잃어버리니 원망할 사람이 많게 될 것이나 그러나 보통 사람의 심정은 눈앞의 계책만 편안히 여기고 뒷날의 걱정은 생각하지 아니하니 지난 을묘년 7월에 여연에서 일어났던 3번이나 약탈한 병고가 거울이 될 만하다. 금년은 농사일이 방금 시작되어 시기에 미치지 못할까 두려운데 어찌 이사하여 그 직업을 잃게 되니 경은 도절제사와 함께 자세히 의논하여 이 해를 계유해서 혹은 목책을 이미 설치해 둔 곳에 옮긴다든가 혹은 산내의 땅에 옮겨서 자기의 원하는 원대로 들어주되 시기에 맞춰 포치하게 하라. 만약 금년은 절후가 너무 늦어 농사일이 한창 바쁘다면 비록 이사하기를
자원하는 사람이라도 그대로 있게 하고 또 산막은 마땅히 적인이 엿볼 수 없는 곳에 있어서 밤에는 수비해 방어하고 낮에는 나가 경작하게 하되 그 수량은 일정한 때가 없어 순행하면서 고찰하게 하고 경과 도질제사는 친히 이르러 교찰하든가 혹은 진무를 보내어 일정한 때가 없이 검찰을 하게 하여 변경의 백성으로 하여금 해로운 것을 멀리하고 직업을 편안하게 하여 국경이 안정하게 되면 백성들의 자원하여 돌아와 거주함을 허가하는 것도 또한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3월 26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이변이 상을 마치게 해줄 것을 상은 하나 허락지 않다. 신이 어머니 상을 당하여 죄질 중에 있사온데 특별히 성상의 은혜를 입어 호군의 직책을 제수하오니 항공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며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갈 수도 없습니다. 전일에 그를 올려 사면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호를 얻지 못하여 슬프고 박절함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신이 지난번에 아버지 상복을 입고는 겨우 9월에 미치자 명령을 받들어 관직을 받았으므로 슬픔을 무릅쓰고 종사하여 상제를 마치지 못하게 되면 지금까지 슬프고 부끄럽습니다. 지금 어머니 상복을 입고 겨우 8개월에 미치자 길복을 입고 종사하여 양친의 상을 모두 상제를 마치지 못하게 된다면 애통스러운 정을 어찌 베풀 수 있으며 자식된 도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굽어봐도 부끄러움이 있으며 종신토록 부끄러움이 있을 것이니 장차 어찌 부끄러운 얼굴로서 성군이 다스리는 세상에 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신의 슬프고 박절한 지정이온데 하물며 신의 직임은 다만 역생을 가르칠 것뿐이니 진실로 관계가 지극히 중요하여 마땅히 기복해야 될 사람의 비교는 아닙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신의 효도하려는 마음을 불쌍히 여기셔 특별히 유음을 내려 상제를 마치게 하여 자식의 도리를 온전하게 하며 지극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3월 26일 임진 두 번째 기사. 민식 원창명 박배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민식으로 동지 돈영부사로 원창명을 동지 중추원사로 박배를 첨지 중추원사로 삼았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3월 26일 임진 세 번째 기사. 허조가 사직을 원하나 허락지 한다. 판중주원사 허조가 상언하기를 지난번에 쇠약하여 병이 들었으므로 두 번이나 저의 성심을 진술하여 직사를 해임하기를 원하였으나 성상께서 간절히 불쌍히 여겨 윤허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조참만 면제하여 병을 요양하게 하시니 은혜가 너무 후하여 항공함이 더욱 간절합니다. 신은 본디 용이한 사람으로서 다행히 성명을 만나 성상의 고뇌를 잘못 입어 높은 관계에 외람이 승진되어 총애와 영하가 한계에 지나침에 쇠구신분골하여도 보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견마의 작은 노고를 다하여 건곤의 큰 조화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를 맹세했지만 그러나 신은 성질이 본디 잔약한 데다가 노병이 병가라 괴롭혀 육체는 파리하고 심신은 혼모하여 사역을 견딜 수 없으므로 마음속으로 해직함을 간절히 바랐는데 어찌 성상의 은혜가 치우치게 보호를 더하여 마침내 얼마 남지 않은 목숨을 편안히 앉아서 국록을 먹게 할 줄을 기약하였겠습니까? 생성하시는 적은 천지와 같이 한이 없사오매 감히 지극한 인덕을 우러러 본받아 힘써 종사하지 않겠습니까만 생각하옵건대 신은 본디 종척도 아니며 또한 혼벌도 없으면서 직사를 막지 않고 오히려 별다른 총애를 차지하니 사사로이 미안하게 여기는데 공인은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본디 앓던 질병이 날로 몸을 침노하여 근력은 쇠약하여 피곤하고 걷기가 힘들고 고생스러우며 정신이 더욱 없어져서 앞뒤를 기억하지 못하는 까닭으로 감히 이같이 굳게 사양하오니 다시 불쌍히 여겨 들어주시옵기 바라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이롤과 같은 광명을 돌리시고 근곤과 같은 도량을 넓히사 신의 늙고 병든 것을 불쌍히 여기고 신의 진정을 살펴서 직임을 사면하게 하여 오로지 조습하게 한다면 신은 다시 살게 하여 전 인덕에 힘입어 항시 만년의 장수를 추원하겠습니다 하니 윤허하지 아니하고 비답하기를
현인을 높이고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제왕의 규범이요 의리에 따르고 사정을 잇는 것은 신자의 큰 절개이다. 마땅히 안유의 기탁을 명심하여야 될 것인데 어찌 거취의 계획을 경솔히 하는가. 경은 강의하고 정직한 자질을 타고났으며 자상하고 편안한 덕을 품고 있었다. 학문은 고금을 통달하고 기국은 경륜을 품었도다. 돈은 임금의 그릇됨을 바로잡을 만하고 행실은 풍속의 쇠퇴함을 격려할 만하였다. 4대 임금을 보좌하되 시종 한결같은 성심이었다. 이같이 조심하고 함께 공경하는 대신의 도량을 가졌으며 예절을 의논하고 풍약을 만들어 이에 선정의 기풍을 따랐었다. 하늘이 충량을 내려주시어 이 세상을 잘 다스린 데 이르게 하니 진실로 진신의 모범이며 국가의 시귀이다. 지난번에 쇠병으로 재차 물러가 휴직하겠다는 청을 진술했으나 이미 내가 임무를 맡겨 성과를 책임지우는 뜻을 저버렸고 또한 어찌 경이 힘을 다하여 임금을 섬기는 충성을 다하기를 바랐겠는가. 그러나 융숭이 예우하는 그 뜻을 감히 어길 수가 없어서 한관에 처하여 조화를 들고 의학을 가까이 하여 정신을 수양하게 하여 장수의 복을 받아서 보필의 이익을 영구히 힘입으려 하였으니 도리어 사직의 중임을 맡긴 것인데 어찌 훈촉의 신하가 아님을 싫어하겠는가. 연치는 비록 높더라도 시청만 밝고 자세하며 육체는 비록 파리하더라도 아직 권리는 편안하고 튼튼하며 마녀는 온전하게 하여 공명을 보존하리 하니 경의 자신의 처신으로 사면함도 좋겠지만은 좋은 계책을 아뢰고 큰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 나의 기대하는 사람은 누구이겠는가. 경은 몸을 보존하고자 하고 나는 임무를 맡기고자 하니 몸과 나라가 어느 것이 중하고 경하겠는가. 경의 현명으로서 마땅히 선택할 바를 알 것이니 나의 의지함의 간절함을 본받아 그대의 경제의 방법을 쓸 것이다. 사직하는 것은 마땅히 윤화하지 않겠다 하였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3월 26일 임진 네 번째 기사. 하도로 하여금 서경수 등 14명을 요동도사에게 해송하다. 사회관 판관 하도를 보내어 피로되었다가 도망해 온 사람 서경수 등 14명을 암령하여 요동도사에게 해송하였다. 처음에 경수가 가족 3명을 거느리고 야인 땅에서 도망해 오니 국가에서 요동으로 해송하려고 했는데 야인의 지위 종목합이 뒤쫓아와서 돌려주기를 청하면서 말하기를 지금 이곳에 도망해온 사람은 경수가 아니고 곧 나의 종 소서입니다. 내가 요동에서 사서 종을 삼아 사역한 지가 벌써 몇 해 되었는데 나의 대대로 전해온 지위 공명과 잡물을 훔쳐 도망했으므로 뒤쫓아 찾아서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하였다. 국가에서 이 일로서 힐문을 했으나 경수는 오히려 실상대로 말하지 아니하므로 예주로 하여금 경수를 불러 중국 사람 사이에 쓰게 하고 목합에게 이를 확인하게 하니 목합이 경수를 중국 사람의 사이에 바라보고는 붕괴하여 말하기를 어찌 오늘의 늙은 도적을 다시 볼 줄을 생각했으랴 하니 경수도 또한 놓아여 꾸짖으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 너희 종인가 했으나 말과 얼굴빛이 조금 굽히었다. 이에 그가 훔친 물건을 찾아 주어서 돌려보냈는데 경수는 본디 중국 사람에 소속되었으므로 요동으로 해송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3월 28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양녕대군과 경영군 이비 등을 국문할 것을 상소하다. 사관에 내서 상소하기를 양녕대군 이제는 종사의 죄를 얻어 내쫓긴 지가 이미 몇 해가 되었는데 지금 우회의 인덕을 받들어 서울에 왕래하게 되니 이것은 전하께서 죽게 된 목숨을 다시 살게 하여 준 은혜입니다. 마땅히 근신하여 만극한 은혜를 감사해야 할 것인데 허물을 고칠 마음은 없이 이에 본월 26일에 경영군 이비 등 여러 종친을 거느리고 사사리 훈련관에 모여서 종일토록 술을 마시고 화를 쏘았으며 이튿날에는 6, 7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문 밖에서 사냥을 하다가 해가 진 후에 돌아왔습니다. 여러 사람의 눈이 밝게 보고 있는 곳에서 그의 출입이 태연자약하고 엄상한 짓을 마음대로 행함이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어두운 밤이 쏘기 만한 곳이 있겠습니까? 배단을 커지게 해서는 안 될 것이 분명합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대의로서 결단하시어 제2전일의 마음을 고치게
지 아니하고 사사로이 종친을 모아서 엄탕한 짓을 마음대로 행한 사유를 유사에게 명하여 국문하게 하고는 즉시 밖으로 내쫓아 다시 불러보지 마시고 한결같이 태종의 유명에 의거하여 신민의 기대를 위로하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했으나 윤하지 아니하였다. 또 상소하기를 신하는 나라에 있어서 임금이 있는 것만 알고 밖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은 알지 못하는데 어찌 사사로이 사기는 의리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양녕대군 이제는 군부에게 죄를 얻었으며 더욱 왕래하면서 사사로이 사귈 수 없습니다. 지금 경영군 이비는 모두 의친의 신하로서 마땅히 학교에 들어가서 도를 밝혀야 될 때를 당하여 전하에 교양하고 무육하신 인덕을 생각하지 않고 사사로이 양녕과 더불어 훈련관에서 모여 술을 마시도록 종일토록 화를 쏘면서 엄탕하고 멋대로 하는 일을 도우게 되니 제가 비록 일을 하고자 하더라도 만약 여러 군들이 의리로서 타이른다면 제가 혼자 가겠습니까? 삼가 바라오건대 유사에 명하여 이비 등도 국문하여 뒷사람을 징계하신다면 국가에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71권 세종 18년 3월 29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정정승이 남겨두기를 청한 외인들을 거주하게 하다. 정정승이 예조에서 서신을 전하기를 전일에 저희 사신 고화가 돌아올 적에 겸하여 서찰을 내리심을 받들어 그제의 국가에서 네이포 등 산포에 머물러 사는 외인들을 장차 찾아서 돌려보내고자 하심을 알고 지금 두루 예를 위임하여 보내오니 그 진정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 모두 돌려보내고 그대로 거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허가하여 백성을 삼게 하되 다만 나의 관하 60인도 또한 산포에 있으니 청컨대 특별히 그 전대로 거주하게 하소서 하였다. 예조에서 이 서신에 의가하여 아뢰므로 정부로 하여금 각조와 함께 의논하게 하니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마땅히 조관을 보내어 정승이 보낸 두로예와 함께 외인을 찾아서 돌려보내고 그 정승이 남겨두기를 청한 60인은 마땅히 거청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르고 마침내 경차관을 경상도에 보내어 네이포에 거주하는 외인 253인과 연포에 거주하는 외인 96인과 부산포에 거주하는 외인 29인을 찾아내어 돌려보내고 그 정승이 남겨두기를 청하는 사람과 그대로 머물러 살기를 정원하는 자 206인은 그대로 머물러 거류하도록 하였다. 세종실록 72권 세종 18년 4월 1일 정류 첫 번째 기사 일식하다. 세종실록 72권 세종 18년 4월 1일 정류 두 번째 기사 횡천현감 권계경과 강음현감 신인수가 하직하다. 인견하고 말하기를 황해도 강원도 두 도는 원래 일이 없다고 하나 강원도에서 군량을 운반하는 패단이 있고 황해도에는 사신을 맞이하고 보내는 수고로움이 있으니 어찌 일이 없겠는가. 또 근래에는 수재와 한재가 잇따라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으니 가서 직책을 다하여 내 마음에 부응토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72권 세종 18년 4월 1일 정료 세 번째 기사 임영대군의 집으로부터 황궁하다. 세종실록 72권 세종 18년 4월 1일 정료 네 번째 기사 김보지 등에게 명하여 경기 충청의 도둑을 체포하게 하다. 경기도와 충청도 연로에 도둑이 일어나서 밤이면 원우에 들어가서 사람의 재물을 겁탈하니 진노 김보지 등에게 명하여 장력이 있고 용기가 있는 군사 30여 명을 인솔하고 가서 체포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72권 세종 18년 4월 1일 정류 다섯 번째 기사 속전 과거조의 분수를 조정하게 하다. 예조에서
아래기를 속전 과거조의 문과 3장의 분수를 초장에는 의의를 통고해서 상지상은 9분을 주고 장원하는 자는 반분을 더 주며 상지중은 8분을 상지하는 7분을 주며 중지상은 6분을 중지중은 5분을 중지하는 4분을 주며 하지상은 3분을 하지중은 2분을 하지하는 1분을 주며 중장인이 종장에서는 분수를 갖게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의 시관들은 경의에 우수한 것을 중히 여기고 사서의 의는 중히 여기지 않으므로 과거 보는 자들이 경의만을 중히 여기고 사서의 의는 가벼이 알고 있사오니 이제부터는 의의가 모두 상지상인자는 9분을 주고 장우는 반분을 더 주며 의의 상지상과 의의 상지중은 8분의 반을 의의 상지중과 의의 상지하는 7분만을 주어 이렇게 차차로 내려서 분수를 주어 중장의 분수도 이 예의에 의하여 분수를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72권 세종 18년 4월 2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서리가 내리다. 세종시로 72권 세종 18년 4월 2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최윤덕이 국방을 정비할 것을 아뢰다. 정사를 보았다. 좌의정 최윤덕이 아뢰기를 준비가 있어서 걱정이 없게 하는 것이 실로 국가에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일로 말하더라도 신라의 말기와 고려의 말기에는 해구와 산융이 변경을 침략해서 거의 변할 데가 없었던 것은 매우 위태로움을 입고 방비하지 않았던 때문이오니 선과 보루는 진실로 쌓아야 될 것입니다. 혹은 고담준론으로 말하기를 지리가 인화만 못하다는 자가 있사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사수감의 예의에 의하여 살을 두어서 그 일만 전장하게 하고 연변의 각 관원은 매년 농사짓는 여가에 백성의 물자가 많고 적은 것을 헤아려 보고 성벽의 크고 작은 것을 계산해서 점차로 쌓아서 걱정이 됨이 없게 준비하면 어찌 한때의 좋은 일이겠습니까? 실로 만대의 장관 계책일 것이며 또 군기도 역시 날카로워야 될 터이온데 건자의 나라가 태평한 것만 믿고 수리하지 아니하고 그럭저럭 지내기를 여러 도가 모두 마찬가지오니 또 바라옵건대 경차관을 나눠 보내서 병기를 정련하게 하여 후루에 대비하오면 나라의 심히 다행한 일입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72권 세종 18년 4월 4일 경자한 첫 번째 기사 주자수로 하여금 역사서를 박아내게 하다. 이에 앞서 임금께서 학자들이 역사의 어두움을 염려하여 이미 자칫 통감 혼의를 편찬하게 하고 또한 초학들이 표장을 고루 보지 못함을 염려하여 증선지의 역대 세령가를 윤회에게 명하여 출석하게 하였으니 원나라 시대만이 빠졌으므로 임강장미화의 시로 보충했으며 동국의 연대에 이르렀어도 역시 몰라서는 아니 되므로 이조판서 곤도에게 명하여 편찬하고 주회까지 하게 하였는데 편질이 비록 간단하나 개벽한 이래로 국운의 장단과 국세의 이합의 본말을 대략 한눈에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이때 이래로 주자수로 하여금 박아내게 하여 대소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증승지는 송말과 원초 때의 사람이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4월 5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영의정 황희와 관직의 겸임에 대해 의논하다. 상첨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묻기를 고려 때의 정색은 어떤 관원으로 겸하게 하였으며 또 정승 외에도 역시 겸임한 자가 있었는가 하니 영의정 황희가 아뢰기를 두 정승 외에도 두 사람이 또한 다른 관원으로서 겸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국초에도 역시 겸한 자가 있었는가 하니 황희가 대답하기를 국초에도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태종시대에는 어떠하였는가 하였다. 희가 아뢰기를 태종때에도 이르러서 비로소 고쳤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4월 5일 신축 두 번째 기사 황희와 허조 등에게 시학과 시사의 절차를 논하다. 임금이 시학과 시사의 절차를 황희와 허조 등에게 의논하니 모두 아뢰기를 선비를 시험하기 위하여 성균관에 거동하시는 것은 옛 제도에 합치되지 않사오며 시학하시면 경한 일이오니 배웠건대 여러 학생들을 골정으로 나오게 하여 시취하고 따로 이 시학의 예를 행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은 말이다. 금년에 친시와 중시를 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좋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72권 세종 18년 4월 5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전염병으로 죽은 자의 가족을 구호하도록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경중의 각부와 성미 심리에 혹 전염병으로 인하여 부모 형제가 한꺼번에 죽어도 가난해서 구호할 수가 없고 매장할 수도 없는 자는 시족이면 벼슬의 유물을 물러나고 쌀 2석과 면포 1필을 주고 서인이나 천구이면 쌀 1석과 정포 1필을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72권 세종 18년 4월 5일 신축 네 번째 기사. 가뭄에 대비하도록 명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바야흐로 농사가 한창인 때에 비가 시기를 어기오니 옛 제도에 의하여 전답의 도량을 수리하고 밭둑기를 깨끗이 하며 원통한 옥사를 심리하고 빈궁한 사람을 진율하며 시체와 해골들을 묻도록 영을 내리시어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72권 세종 18년 4월 6일 이민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조회를 받다. 세종실록 72권 세종 18년 4월 6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임명대군의 집에 거둥하다. 세종실록 72권 세종 18년 4월 7일 개묘 첫 번째 기사. 학생 강의 등의 상언에 따라 한성실을 특설하다. 서구에 거둥하여 농사 짓는 것을 보고 농부들에게 술과 먹을 것을 내려주었다. 희우정에 거둥하여 화포 쓰는 것을 보고 도로 양장 앞들에 이르니 학생 강희 등 282인이 길 왼편에 늘어서서 상언하기를 밝은 사람을 밝혀내고 숨어있는 사람을 드러내서 어진이를 세우는 데에 한도가 없었던 것은 옛 성인들의 아름다운 덕이요 후세의 준칙이옵니다. 지나간 병신년 초두에 우리 태종 공경대왕이 중시와 친시를 행하시어 대소의 유생으로 하여금 시험에 나오지 않은 자가 없이 하여 사람을 취하는 길을 넓히셨고 외방에 있기 때문에 길 안에 오지 못해서 신문고를 쳐서 시험을 보려는 자는 다시 한성시를 설치하여 뽑았으며 우리 전하에 이르렀어도 정민년 친시에 역시 관시와 한성시를 설치하시어 다행하게도 등용문을 활짝 열어두고 사방으로 선비들을 구하시니 진시로 우리 유생들에게 대행이옵니다. 그런데 유독 신하들에게만 두 갈래로 나누어 놓으시어 친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시니 신들도 똑같은 국학의 유생으로 모두 과거볼 희망이 있으며 또 먼 곳의 유생들이 싸가지고 성군관에 와서 공부하여 오는 날을 기다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어찌 뛰어난 인재가 유독 관시에만 나오고 신들에게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오는데 유음을 내리시어 한성실을 특설하여 병신의 태종께서 행하시던 법을 따르시고 정민년에 이미 시행한 제도를 거행하시어 신들도 함께 뽑아서 오랫동안 품었던 억울한 마음을 풀게 하시고 평생에 익힌 것을 펴보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즉시 도승지 신인손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법으로서 벌써 정해진 것이라 다시 과거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이 선비들이 항언하여 과거 보기를 청하니 그 뜻이 민망해서 다시 과거를 보이려고 한다. 더구나 선비를 뽑는 길을 넓히는 것이 무엇이 살이 어렵겠는가. 만약에 다시 과거를 보인다면 이번에 상언한 자들과 함께 과거를 보이지 않을 것인지 시험을 보여서 뽑을 사람의 수요는 얼마로 할 것인지 영의정 황희에게 가서 인원하라 하였다. 희가 말하기를 성성의 말씀이 옳기는 하오나 다시 과거를 보이려면 다만 상서한 유생들만 뽑고 그 수요는 30명이나 40명 내에서 전하께서 오직 적당히 정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로 40명을 뽑으라 하였다. 당초의 관시에서 성균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생에게만 하나에서 뽑고 그 인원 이외의 생도와 사부 학생들은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강의 등이 상언한 것이었다. 세종실록 71권 세종 18년 4월 9일 을사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책문의 제목을 내다. 임금이 건정전에 나아가서 영의정 부사 황희, 지중초원사 이맹균, 이조판서 권도 독건관을 삼고 우부성지 김돈, 집현전 부제학 안지 유효통과 집현전 직제학 최말리 김빈으로 대독관을 삼아 중시 문신들은 동쪽에 있게 하고 초시의 응시생들은 서쪽에 있게 하여 책문의 제목을 내었다. 책 제에 이르기를 왕은 이렇게 말하노라 이렇듯 말하노라. 제왕들의 백성을 다스리는 길은 비록 같다 하나 정치하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다.
요는 모두 인륜을 두텁게 하여 풍속이 되게 하고 외적을 막고 백성을 편안하게 할 뿐이다. 당우의 시대를 상고해보면 설을 시켜서 오륜을 시행하게 하였고 우에게 명령을 하여 산묘를 토벌하게 하였다. 이때를 당하여 백성이 갑자기 교화돼 집집마다 벼슬을 봉할만 하였고 묘족이 반항하였으므로 간우의 춤을 춘 지 70일 만에 복종하였으니 순임금의 문득이 어찌 군사를 들어서 감화시켰겠는가. 3대가 잇따라 일어났는데 문과 지를 들고 더하여 시대마다 각각 다스렸으니 그것을 자세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 오늘에 있어서 할 만한 일은 어떤 것일까. 대종이니 소정이니 하는 법은 조정을 높이는 의리이며 향음주의에는 장류의 차스를 밝히는 것이다. 화를 쏘아서 덕을 보려 하고 투호를 해서 마음을 수용하는 것은 주나라의 다스림이 빛나서 후세에서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이 길을 썼던 까닭이다. 주나라 이전에도 역시 행하는 자가 있었는가. 옹희와 태화의 지치를 이룬 바가 무슨 길이며 험륜을 토벌한 것을 시인이 찬미하고 짐산의 군사가 모인 것을 춘추에서 기롱하였으니 성인이 이적을 대한 도리를 볼 따름이다. 용촉과 강문은 맹진 모임에 참여하였고 화이와 서융이 동교에서 섞여 살게 한 것은 어떠한가. 후세로 내려오면서 한나라인이 진나라인이 하여 송나라에 이르기까지 백성을 교화시키는 정치와 오랑캐를 제어하는 계책이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던가. 삼가 생각해보건대 우리 태조께서 하늘의 대명을 받았고 태종께서 홍업을 이어받아 문무가 함께 발길을 옛날에 양보할 것이 없으나 내가 얕은 덕으로 큰 기업을 계승하여 밤낮으로 걱정하고 부지런하게 하여 모든 시행하는 바가 전대와 같게 하고자 하니 어찌하여야 사람들로 하여금 조선을 높이고 종친을 공경할 줄 알게 하여 종사의 법을 세우며 어찌하여야 사람들로 하여금 장류의 차례를 알게 하여 향음의 예를 행할 수 있겠는가. 활쏘기는 유기의 하나인데도 무사의 일로만 보니 어찌하여 활쏘기의 의의를 다시 밝히며 투호는 몸을 수양하는 도구인데도 한갓 호협한 사람의 노름으로만 아니 어찌하여 화살을 가지고 예의에 부합하게 하여 손과 주인이 서로 공경하게 사귀게 되겠는가. 우리나라는 남쪽으로 섬 오랑캐를 이웃하고 북쪽으로는 야인과 연해 있으니 제어할 방법과 무모할 계책을 진실로 잘 생각하고 상심하게 체변해야 될 터인데 요사이 와서 야인이 격리에 살기를 원하고 섬 오랑캐가 바닷가에 와 있으니 만일에 그 청을 들어준다면 춘추의 거늠한 의의에 어긋남이 있고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왕자의 일시 동인하는 뜻의 험들이 생기니 어찌하여 옳겠는가. 너희 대부들은 널리 고금의 이러한 주책에 통하여 생각한 것이 익숙할 것이니 각각 마음에 있는 대로 대답하라. 내가 장차 크게 쓰리라 하고 곧 모하간에 거둥하여 무과 시험을 보았다. 세종시로 72권 세종 18년 4월 10일 병호 첫 번째 기사. 비가 내림으로 탄일의 하례를 정지하다. 세종시로 72권 세종 18년 4월 10일 병호 두 번째 기사. 경해루에서 무가에 과거한 사람에게 경스를 강의하다. 세종시로 72권 세종 18년 4월 12일 무신 첫 번째 기사. 문과 중시에 남수문 등 12인을 초시에 유사균 등 9인을 뽑다. 집현주 부교리 남수문 등 12인과 초시 부사장 유사균 등 9인과 무과 중시 사법판관 이종번 등 12인과 초시에 이백륜 등 2인을 뽑았다. 세종시로 72권 세종 18년 4월 12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의정부와 육조의 관계를 정비하도록 교서를 내리다. 당우 시대의 백규가 그관과 12목을 통리하였으며 성주 때에는 총재가 육경과 60속을 통리하였으며 총재는 실로 삼공이 겸직해서 본 한나라의 진편과 같이 전국의 수에는 관계하지 아니하여 대신의 채통은 얻었으나 실로 대신의 직책이 험절이 되는 줄을 몰라서 한나라 대신의 권리를 잃어버림이 지평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한나라 이후의 역대의 치란이 모두 대신을 잘 만나고 못 만난 데 있었다. 우리 태조께서 개국하시던 처음에 도평 의사사를 설치하여 일국의 정치를 도맡게 했으며 뒤에 의정부가 되었어도 그 임무는
당초와 같았는데 지난 가보년의 예조에서 아래기를 대신은 작은 일까지도 친히 간섭할 필요가 없고 군사에 관계되는 나라의 중대한 일만을 의정부에서 회의하게여 아래게 하고 그 외의 일은 육조로 하여금 맡은 자가 직접 아래에서 시행하게 하소서하였으므로 1호부터 일의 경중과 대수가 없이 모두 육조로 돌아가고 정부에서는 관계하지 않게 되어 정부에서 참여하여 아래는 것은 오직 사형 죄수들의 논결뿐이었다. 그러므로 옛날 대신에게 위임하던 일이 어긋남이 있고 가버년에 입법하던 본의도 이렇지는 아니하였다. 하물며 조정께서 이미 제정하여 놓은 법령을 다만 수시로 손익할 뿐이니 지금 태조께서 제정하여 놓으신 법에 의하여 육조에서는 각각 맡은 직무를 먼저 정부에 품위하고 의정부에서는 가부를 의논하여 아랜 뒤에 본도를 받아서 도로 육조로 돌려보내서 시행하게 하고 오직 이조와 병조에서의 관리 제수나 병조에서 군사를 쓰는 것과 형조에서 사형수 이외의 형결은 해당 조로 하여금 직접 아래에서 시행하게 하고 즉시 정부에 보고하여 만일에 합당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정부에서는 이에 따라 반대하고 다시 계문해서 시행하게 하라. 이렇게 되면 그의 옛날 재상에게 전임하는 본의에 합당할 것이니 예조에서는 중회에 밝게 알리라 하고 그리고 의정부에 전교하기를 옛날 의정부에서 정사에 서명할 때에 다만 좌우 의정만이 도맡아 다스리게 하고 의정부는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옛날의 삼공에게 전임하는 본의에 틀리니 이제부터 영의정 이하가 함께 가부를 논의해서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백규는 백관의 장이며 총재는 주나라대 육관의 우두머리이고 삼공은 삼정성을 말한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4월 13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전리와 조례의 인원을 늘리도록 명하다. 의정부에서 아래기를 본부의 전리는 옛날의 정원이 36명이고 조례가 160명이었던 것을 지난 가보년의 본부의 사무결제는 이를 파하여 전리 16명을 육조에 나누어 소속시키고 조례도 단지 50명만 두었으니 비옵건대 전례에 의하여 다시 전리 36명을 다시 두게 하고 조례는 우선 100명으로 정하며 또 안독 녹사와 승발 녹사도 전례대로 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안독 녹사는 서류를 기록하는 벼슬이고 승발 녹사는 문서의 수발을 맡아보는 벼슬이다. 세종시록 71권 세종 18년 4월 14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왕제에 쓸 현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4월 14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최용 등 노환, 안순, 오승, 신계, 김일기 등의 관직을 제수하다. 최윤덕으로 의정부 주하의정을 노환으로 우의정을 삼고 함께 판이 병조사의 겸들을 파하였다. 안순으로 의정부 찬성사를 오승으로 예문관 대제학을 신계로 의정부 참찬을 권도로 이조판서를 하연으로 형조판서를 남주로 개성유사 부유후를 황보인으로 병조 참판을 우승범으로 형조 참판을 권체로 동부승지를 진준으로 공조 참의를 과군으로 첨지중추원사를 김일기를 동지돈영부사를 남간으로 사흔 장령을 삼았다. 또 문과중시의 장원인 남수문으로 지편전 은교를 무과중시의 장원인 이종범으로 군기부정을 삼고 나머지 사람들도 차등 있게 풍계를 올려주었다. 문과 친시의 장원인 윤사견으로 광흥창 부사를 삼았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4월 14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이석철을 국문하게 하다. 사헌지평 홍심이 아래기를 이석철이 처제인 종비를 통관했으니 국문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4월 15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월식하다. 세종시록 72권 세종 18년 4월 15일 신해 두 번째 기사 유원지의 일가를 외방에 자원 안치하게 하다. 상부에서 상소하기를 신하로서 기망하며 신하 노릇을 잘못한 죄로 다스리고 사람으로서 추행을 하며 몸이 조정에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 유원지의 딸이 손자와 서로 간통한 사건을 의금부에 내려 추문할 때 제각기 거짓 증언을 대어 천총을 속이고 또 영가이 등 농장에 숨겨두고 감히 도망하여 숨었다고 성장께 주달하오니 그 하늘을 속이고 임금을 속이는 죄는 이보다 심할 수 없고 법으로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엄탕하고 풍류를 좋아해서 날마다 제 욕심을 마음껏 채웠고 또 그 누이가 지난 무인년에 엄탕한 것을 마음대로 하다가 차명을 당하였으며
이제 또 소안과 중인이 서로 간통하였고 자녀인 종비는 형부 이석철과 간통하여 더러운 소문이 일국에 가득 찼으니 정부에 듣지 못하던 일입니다. 만약 이 겨 본 일이 아니면 어찌 이렇게까지 되겠습니까? 이러한 금수와 같은 행동을 실상은 언제 황음한데 연유한 것이오니 비옥건대 그 아내와 자손들을 모두 변방으로 축출하여 죽을 때까지 뱃설을 못하게 해서 풍속을 장려하옵시며 심히 다행한 일이옵니다 하니 명하여 외방에 자원 안치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4월 15일 신의 세 번째 기사 문무가에 입격한 사람이 갖출 예를 예조해서 아래다. 문무가에 입격한 사람이 방에 응할 때 그 부친이나 족친으로서 숙배할 때는 비록 전함이 학생이라 하더라도 사모와 품대를 갖추고 입고 숙배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4월 16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문무가의 중시 초시의 방을 내어 걸기를 전례대로 하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8년 4월 16일 임자 두 번째 기사 광평대군 여와 금성대군 유가 성균관에 입학하다.